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전국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어제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역본부도 어제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할 것과 운송비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시랑 컨테이너 터미널 앞 도로 1,400여 명의 화물차 기사들이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전국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울산 지역 본부도 화물차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며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 현실적인 운송료 인상과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를 요구합니다. 이번 무기한 총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는 일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종료되면 화물차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옹호하고 여러분들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서 외면한다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석유화학단지가 다 멈출 것이고 항만이 멈출 것이고 자동차가 다 멈출 것입니다. 저희들은 끝없는 그런 투쟁 파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화물차 노동자는 모두 10,000여 명. 이 가운데 노조원은 2,600명으로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품, 울산시랑 컨테이너 등 수송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화될 경우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파업 장기화 우려에 따른 물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울산시도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집회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운송방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비노조원들의 화물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과정에서 경찰과 대립하던 노조원 4명이 경찰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남구 석유화학단지 산문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화물차를 막아서자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노조원 1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석유화학단지 사문 앞에서 왕복 4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를 벌이던 중 경찰관을 밀친 노조원 3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조율이 완료됐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국방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를 1순위로 신청했고 서범수 의원은 국토교통위, 박성민 의원은 행안위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익 의원과 이상원 의원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위를 유지하고 권명호 의원도 산자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의원 공부 모임을 발족하는 등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당 소속 의원 모두에게 국회의원 대화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와 함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야당 시절에 이끌었던 공부 모임을 변화된 여당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확대 개편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으며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이 모임을 토대로 당권 준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소일 울산 공장 폭발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식에서는 사고 현장 밸브를 중심으로 점화원과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불꽃이 매섭게 타오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을 기세입니다. 지난달 19일 S-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폭발화재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아황산 가스 농도가 높아 감식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S-오일 폭발화재 발생 19일 만에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동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국가수가 먼저 사고 현장에 들어가 안전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잇따라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폭발이 발생한 부분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황산을 취급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산복 화학보호복,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를 추가로 착용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등 50여 명이 벌인 이번 합동감식에서는 사고 현장 밸브를 중심으로 2시간 동안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S-오일과 하청업체에 압수수색을 벌였고 자동 밸브를 잠그거나 블라인더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된 감식 결과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과 과실 여부를 찾아낼 예정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제7대 울산시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2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4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7대 시의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7대 시의회는 민주당 17석, 국민의힘 5석이었지만 8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21석, 민주당 1석으로 여야 의석수 비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남구 신정동에 철거 중이던 건물에서 벽체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구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당시 건물 철거를 위해 지상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4층의 벽체가 탈락했고 이로 인해 임시로 설치한 펜스가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일대 137세대가 5시간 넘게 정전됐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를 통제하고 철거 작업을 벌이던 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청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사에서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던 김광호 울산청장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치안 정감 보직 인사에서 김광호 울산청장을 오는 10일자로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찰청 인사로 6명이 치안 총감인 경찰청장보다 한 계급 아래인 치안 정감으로 승진했으며 이들 가운데 경찰청장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 4년간의 교육 정책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울산시 교육청 노옥희 교육감과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생각보다 거센 바람을 이겨내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은 좀 아슬아슬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시 뽑아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죠? 네. 예,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저를 다시 교육감으로 뽑아주신 우리 울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 교육이 쉼 없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 공동체, 교육 가족들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봐지고요. 네. 앞으로 더 겸손하게 우리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실력이 나와야 됩니다. 자, 승리한 비결, 분석까지는 아니라도 뭐라고 보세요? 예,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4년간 울산 교육을 경험하신
학부모님들, 교직원들, 또 투표권이 없지만 학생들이 지지를 하고 그 지지가 시민들로 이렇게 확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효능감을 맛본 그 시민들이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칭찬받을 성과를 많이 냈는데도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가 이런 성과를 깎아내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매우 분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토론 과정에서 그런 표정을 제가 또 읽었고요. 조금. 네. 어떨 때 제일 힘드셨어요? 예, 저는 사실 선거가 정책으로 승부하자, 그리고 정책으로 경쟁하자 이렇게 일관되게 해왔었는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또 네거티브, 또 색깔 공세, 이념 공세 이런 게 이제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대응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예. 또 학생들이 보고 있기도 해서 이제 자제를 했고요.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대량 문자망으로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집 과정도 이제 뭐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왜 문자를 안 보내냐 하는 그런 또 걱정도 많이 들으면서 사실 상당히 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 끝까지 그런 대량 불법 문자 한 번 안 보내고 예. 저를 또 지킬 수 있었고 네. 우리 시민들의 그런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예. 이렇게 이제 네.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나 흑색선전 이런 걸로 이길 수는 없구나. 그리고 또 이 선거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과정도 중요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교육감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재선이 되셨습니다. 이번 임기 중에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성과를 내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난 4년도 그랬지만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교육복지 정책이나 또 기초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또 교육 정책을 펼쳐왔는데 예. 앞으로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추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복지도 그러하고 학생들 학습 또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그게 뭐 경제적인 거든 심리 정서적인 거든 학습이든 예.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면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일정하게는 다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예. 미래 사회를 살아갈 자기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그 수업, 학습 예. 그걸로 이제 제가 계속 해왔던 1학교 1프로젝트 수업을 더 강화를 하고 예. 또 1인 1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제가 제공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게 예. 이제 스마트 문해력, 뭐 코딩 능력, 다양한 이런 이제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런 제반 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 교사들 역량을 강화하는 거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미래 역량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집중할 거고 예.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종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심리 정서 이런 결손을 네. 우리 교육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서 이어서 이제 맞춤 교육으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네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울산 보수시장 당선 또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도 모두 국민의힘 울산시와의 관계 이게 첩첩산중인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김두겸 시장도 만만치 않은 캐릭터를 가진 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예산의 많은 부분은 일단 국가에서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문제는 없고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문제는 교육청에서만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학생들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복 입은 시민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공약한 것 중에 유치원,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 그다음에 돌봄 사업이라든지 또 방과 후, 그다음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이런 건 학교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지자체랑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 하는 게 지금 울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그다음에 일자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 교육에서 지역에 있는 많은 그 흩어져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할 때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 일자리도 또 생기기 때문에 네. 우리 교육청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함께하면 지자체도 잘 되는 길이다. 그래서 윈윈하는 길이 뭔지를 함께 모색하게 되면 교육 문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 이제 더 합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예. 마련해서 예.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이간질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상대 후보가 노 교육감을 편향적인 교육 철학, 학력 저하 등의 프레임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걸 뭐 법적 대응은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거용으로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해명이나 반박을 좀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예. 네. 사실 뭐 학력 저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일단 맞지가 않고요. 예. 그건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많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학력이 뭐 비교할 수 있는 근거도 많이 없거니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제 수능 주요 과목인데 거기도 네. 중상위권이라는 그런 걸 이제 제시를 했고 예. 그래서 이런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사실 우리 아이들을 이끌 수가 없고 미래 교육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네.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또 일정하게는 또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만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거에서는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때는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말이죠. 네. 예. 교육감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네, 예.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알겠습니다. 자, 울산 시민들에게 학부모들께 또 지지해주지 않은 분들께도 마무리 말씀하시지요. 네, 사실 우리 교육의 아주 유일한 가치가 사실 학생들이고 또 우리 교육의 시작과 끝이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선거 기간 내내 드렸습니다. 사실 학생이 없으면 교육청이 뭘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바라보고 가면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학생들 누구라도 남 덜러리 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 모두가 자기 삶의 그런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주인 대접을 받고 그 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우리 교육청이 하겠다. 그래서 정말 저를 지지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지지해 주지 않은 분들 또 상대 후보가 내놓은 공약까지도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울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울산의 좋은 교육으로 교육도시 울산 또 공교육의 표준 미래교육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도시 울산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재선에 성공한 울산시 교육청 노기 교육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지인 B씨를 상대로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인당 6천만 원을 주면 아들 2명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습니다. 울산시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들을 위해 이주자 택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주 대상은 모두 14가구로 이주 택지는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대에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주민들과 이주 택지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으며 소공원과 주차장, 근린 생활시설 용지 등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24일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2022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20개 수출 지원 기관에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년간 수출 바우처와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금리 우대와 보증 한도 확대 등의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구청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좌식 탁자를 입식으로 개선하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기간이 길고 매출액과 영업장의 면적이 적은 영세업소 가운데 심사 후 최종 지원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8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며 남구 소상공인진흥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